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TV 김대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상대로 한 국민 면접에 나서서 아주 허심탄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요 발언 중에 등장하는 견적이라는 말에 면접관들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여러분, 견적이라고 하면 통상 물건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도대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왜 이 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여기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 사건, 이 관련 회사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질문을 하고, 자, 윤 전 총장이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견적이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처를 연결시키려고 1년 6개월째 검찰 수사가 특수부에서 그것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집사람의 회사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회사라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 개인 문제를 확인하러 간 것 아닌가 추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수사든 중요성이 떨어지면 뒤로 미루기도 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사건이 얼마나 걸릴지 소위 견적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이제 견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견적은 검찰 내부에서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건 수사를 마치는 데까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가늠하는 일종의 검찰 내부의 은어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 관련 특수부의 1년 6개월 수사, 이것은 견적이 안 나온다. 견적이 나오지 않는 수사를 검찰이 공연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적어도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죠.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수사를 질질 끄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검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특수부가 동원돼서 1년 6개월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 저 같아도 이 사건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에는 모종의 일종의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사건이 되지도 않을 일을 수사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자신이 특수통 검사로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가장 길게 해본 사건 수사,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조 원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윤 전 총장이 사건을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면접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인사발령을 냈었던 그런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 주요 위치에 다 포진해 있었죠. 검찰총장 초기에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총장 취임 이후 얼마 있다가 6개월 만에 전부 쫓겨나거나 지방으로 좌천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게 다 조국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일들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윤 전 총장을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과연 있었겠는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 불가능한 일을 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가? 억측을 부리느냐?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수십 명쯤 되는 당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 굉장히 큰 정당이죠. 자, 이 정당을 수족이 다 잘린 총장이 사주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의 공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공세는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국회의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오간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받았는데 아니다 라고 단박에 잘랐습니다. 두 사람이 법무연수원 동기니까 통화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본인 윤 전 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윤 전 총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재차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자,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고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을 윤 전 총장이 직접 살펴보니까 더욱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고발장의 내용도 그렇고 또 A 사건과 B 사건을 별개 사건을 혼용해 놓은 것도 그렇고 의문투성이라는 거죠. 고발 사주 의혹이 관련 관리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뭔가를 주고받았다면 관리 책임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주고받은 게 명확히 확인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그때 가서 사과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그랬더니 윤 전 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정권 산하에 만들어진 적폐청산 TF에서 엄청난 양의 고발을 해댔고 그 가운데에서 골라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 그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말을 아끼면서 어쨌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라고 가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 면접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이 두 사람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마 자택에서 압수수색 받는 거를 협조를 해주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회관, 자신의 의원회관 방으로도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간 것 같은데, 자, 공수처 직원들이 이 김웅 의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면서 김웅 의원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컴퓨터를 샅샅이 압수수색을 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웅 의원은 이 국회의원회관 이 자신의 방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하는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째 좀 수상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공수처가 나서서 이 사건을 과연 공수처에서 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잘 서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수처가 긴급 압수수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드디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서 야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오늘 윤 전 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 이 공수처를 왜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신설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자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 전 총장을 이 사건으로 엮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태세입니다. 어쩌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별도 정보로 별건 수사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 야당이 경선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처럼 전광석화 같이 압수수색을 하고 여야를 통틀어서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작업이 들어간다면 이건 여러분 또 다른 적폐이자 선거 개입이 아닐까요? 공수처가 여권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존폐의 기로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